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우리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이 윤 대통령 영장 발부 판사들 저격했습니다. 이것이 공수처도 저격했지만 영장 발부 판사들을 현직 청주지방법원장이 저격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말이죠, 웬만하면은 그렇게 남의 그 영장 발부니 남의 판결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판사라고 하는 것은 또 검사하고도 또 달라가지고서 자기 책임하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통은 이렇게 논평을 하거나 내지는 발언을 삼가합니다. 그런데 현직 청주지방법원장입니다. 더군다나 눈에 띄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아니,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영장을 어떻게 발부하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말이죠, 수사권도 없는데 그런 데서 수사권을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안 하고 서부지방법원에 일부러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영장을 발부해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청주지방법원장 이분이 연수원 10억입니다. 10억이면 얼마나 대선배냐면은 지금 뭐 저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준 애들보다 최소한 30년, 25년 뭐 그렇게 선배입니다. 그런 또 뭐 최소한 20년은 아마 선배일 겁니다. 이런 정도인데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법원이 너무나 지금 잘못됐다, 법원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걱정 때문일 거예요. 이분이 무슨 뭐 관종도 아니고 뭐 자기 이렇게 뭐 얘기해 가지고서 빛나고자 뭐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청주지방법원장 결동되면은 이 대법관 가는 바로 그 코스가 언제든지 대법관을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인정받은 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무슨 다른 어떤 뜻이 있어 가지고서 무슨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법원이 문제고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 반성적 고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법원이 왜 그러냐는 거죠. 법원이 지금, 법원은 적어도 말이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또 입법이라든가 이거는 동적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유동적이죠. 그런데 법원은 정적이라고 말을 해요.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는 태산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중심을 잡고 나라가 법 질서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법원이라고 하는 데가 또 법원의 판사들이 무슨 나뭇잎 물 위에 그 나룻배에 흔들리듯이 말이죠, 폭풍에 이 파도에 나룻배 흔들리듯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누가 누구를 믿고 그리고 무엇을 믿고 이렇게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법원이 흔들리면요, 이거는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걱정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검찰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잘못된 이런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여기서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제동을 걸어서 석방해야죠. 석방하고 그다음에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내지는 아예 기소를 하지 말고 이 사건을 여기서 종결 짓든지, 그럼 종결을 짓기는 어렵다면 적어도 석방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불법에 눈 감고 공수처의 공범이 돼서 그냥 그 하나의 기소 기계가 돼가지고서 기소를 해버렸다. 이러니까 이거 뭐지? 도대체가 이 심우정이라는 이 검찰총장이라는 애가 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하고 도대체가 뭐가 이렇게 이 뭐 지금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심우정이도 이 한동훈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냐. 지금 한동훈이가 반란을 일으킨 건 확실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실히 반란을 일으켜서 심지어 한동훈 계를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깜빵 보내기 위해서 역시 한동훈 계를 이걸 갖다가 또 움직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그야말로 대통령이 쫓아내기 위해서 한동훈 계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였듯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깜빵 보내기 위해서 한동훈 계라고 하는 검사들을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이 지금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반기를 든 일단의 집단들이 있고, 이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아직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윤석열 죽이기에 어떤 음모가 아직도 한동훈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그래도 이것을 눈 감아주고 그래도
우리가 좀 용인할 수 있겠으나 뭐 그래도 용인을 할 수 없겠지만 이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국회에서 이 200석 만드는 것도 이것도 합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꼼수 아닙니까? 어떻게 꼼수야? 바로 한동훈이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서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추동해가지고서 국회에서 200석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내란이라는 거. 내란을 빼면은 누가 거기다 찬성을 했겠습니까? 그 있지도 않은 내란이라는 걸 막 만들고 또 한동훈이가 자기를 사살하려고 했다. 뭐 그걸 가지고 막 빡쳐가지고 김호준의 말에 가다가 동의해가지고서 그러고 진의 그 저기 한동훈 계라는 애들을 갖다가 막 움직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이잖아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공수처의 불법에 대해서 눈 감고 검찰이 또 공범이 되면 이것도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지가 입만 열면은 아주 무슨 뭐 적법하고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뭔가 유언비어 선전선동을 통해서 지금 자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하는 데는 한동훈이가 100%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역적 노릇을 한 것이고 다만 지금 이제 검찰의 기소, 이 실무정의 기소는 한동훈의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말이죠. 오히려 역전이 된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한동훈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자기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자기가 그때 얼마나 웃겼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짬짬해가지고 지가 말이야 한덕수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지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세대 가지고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가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검찰에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뭐 뻘짓을 하면은 그러면 한동훈이가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정치인으로 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또 뻘짓하는 거죠. 또 죽을 길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 개입이 됐고 그랬다면은 공범에 개입한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교사를 한 거죠. 우의정을 교사하듯이 지금 불법 기소의 교사를 한 것이라면 이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거기 이제 지가 한동훈 계를 갖다가 움직여 가지고서 탄핵 소추하도록 한 건 정치적 책임이지만 그 정치적 책임을 져가지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한동훈 안 나와요. 지금 지지율 그 조금 나오는 거 역선택 때문에 그런 거지 완전히 끝났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무슨 뭐 2월달에 어쩌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한동훈을 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심지어 73년생 심규진의 73년생 한동훈의 저자 심규진. 그러니까 한동훈을 막 띄웠던 사람이 있어요. 심규진이라고. 심규진마저도 한동훈은 유승민의 후계자가 됐다 그래서 완전히 손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결기로 자기 우파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절됐어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검찰이 어쩌고 영향력을 미쳐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기분이 나빠. 짜증이 나. 그건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그렇게 구속까지 당해야 되나?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압박을 받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특히 이재명이는 그렇게 많은 죄를 졌어도 불구하고 구속도 안 되고 그렇게 뭐 그냥 재판도 그냥 조퇴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윤 대통령만 이렇게 말이야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이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혜택 그러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피고인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박탈당하고 이 차대찬 감옥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돼야 되느냐. 이재명은 당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구속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뭔가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다시 또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또 윤 대통령한테는 역전의 어떤 그 명수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또 말씀을 드렸어요. 생방송을 통해서도 너무 그렇게 우리 의기소침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힘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이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니까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응원해드리면 됩니다. 렛츠고 투게더.